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일선기관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특별히 국가가 설치해서 지방행정을 이제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요거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하면은 그게 간접행정이고, 국가가 일선기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시켜서 진두지휘해서 하면 이게 국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의 하급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게 요 직접행정 방식. 그렇지 않고 국가하고는 독립된 법인, 즉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자치단체한테 주는 게 이게 간접행정 방식. 이건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간접행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이 일선기관이 하는 것도 지방행정이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지방행정이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면 후자. 요 자치단체가 하는 거 요거만 지방자치라고 해요. 자치가 지방행정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일선기관이 해도 지방행정은 돼요. 자치단체가 해도 지방행정에는 포함돼요. 그러나 얘들은 지방자치는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하급기관 만들어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치는 아닌 것이죠. 요게 자치죠. 이건 자치가 아니다. 이건 자치다. 그래서 왼쪽에 764쪽 왼쪽에 날개 상단의 그림 보시면 그 지방행정 방식이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이 있고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이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이 그게 지방자치예요. 넓게 보면. 일선기관이 하는 것은 자치가 아니에요. 자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선기관이 설쳐되고 하면 자치가 저해됩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물론 당연히 다르지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면 자치단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또 자치단체가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 주면 일선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집권이고 이거는 지방분권. 이런 거 많이 하면 중앙집권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지방분권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선기관은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는 것이죠. 직접 그러니까 일선기관은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지방행정에는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행정 방식에도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형태가 하나는 고유사무만,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치사무만 오로지 처리하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우리 못합니다.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 자치행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처럼 고유사무도 하면서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상당 부분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이 범주 내에서는 자치단체이지만 국가가 위임한 사무, 국가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그 범주 내에서는 마치 일선기관 같은 지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사무도 있고 국가의 위임사무도 있는 경우에는 이건 자치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요 사무를 처리하는 범주 내에서는 이게 일선기관, 사실은 이런 이중적 지위를 갖는 이런 행정 방식을 우리는 위임 행정 방식이라고 불러요. 국가로부터 위임한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 위임 행정. 우리가 지방자치를 아주 좁게 최협의로 볼 때는 요거만 지방자치예요. 근데 약간 중간 범위로 볼 때는 이제 요게 포함되고요. 요건 자치가 아니고. 자, 따라서 이거가 자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제 요게 자치가 아니다. 아무리 일선기관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국가사무를 맡긴들 그거는 이 일선기관이 무슨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치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견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일선기관 요 개념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일선기관이 뭐냐면 세무서, 경찰서, 뭐 세관, 우체국, 그다음에 지방고용노동청, 뭐 지방채신청, 지방통계청, 지방중소기업청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부처 청이 지방에다가 다 설치한 기관들을 말해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시, 군, 구 이게 아니고. 그래서 787쪽을 한번 가볼까요? 787쪽 일선기관 그쪽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하단에 3번 일선기관인데 법정 용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거 첫 줄에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이 돼서, 그러니까 부처, 청 같은데 소속이 돼서 국가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해주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특별히 설치한 기관이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다음 쪽에 표를 보시면, 자, 각 그 왼쪽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다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한 일선기관들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일선기관이구나. 여러분들이 국가직에 합격하시면 처음서부터 본부로 물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본부, 부처, 청의 본부는 7급 이상만 근무를 해요. 8급, 9급은 거기에 TO가 없어요. 근무를 못 해요. 8, 9급은 무조건 일선기관 가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선기관에 가는 부처, 그때 인사 사정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본부의 자리가 많이 비었다. 한 2년 전 문체부 같은 경우는 다 본부로 바로 갔어요, 전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속기관에 한 2, 3년 근무를 하다가 본부로 가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본부로 바로 가면 처음서부터 빡세게 그냥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은 빨리 배우겠죠. 그러나 일선기관 거쳤다가 하면 약간 좀 쉬었다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뭐 일장일단인데 저는 후자 쪽을 권합니다. 일선을 좀 알고 천천히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 여기 지방조달청, 지방통계청 쭉 아래 보시면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뭐 지방해양경찰청 이런 게 전부 다 일선기관. 근데 이 일선기관이요, 우체국만 해도 전국에 2,000개입니다. 우체국만 해도. 요 일선기관이 엄청 많아요. 요 자치단체는 현재 우리가 243개입니다.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광역자치단체가 17개, 243개. 근데 일선기관은 전국에 지금 몇 개냐면요. 몇 개냐면 560? 560이면 좋겠죠. 공이 하나 더 붙여야 돼. 5,600개. 우체국만 2,000개라니까요. 정확하게. 우체국이 보면 뭐 대학교 군내 우체국 뭐 이런 데 다 합치면 2,000개.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일선기관의 종류나 수가 너무 많다.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한 몇 개 암이 있는데, 암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선기관의 수가, 종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이게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일선기관은 이게 폐단이 많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치를 저해한다는 거죠. 맨 꼭대기 2번 788쪽의 맨 꼭대기 줄 2번 자치단체와의 차이를 보시면 자치권도 없고, 여기는 독립된 법인격도 없고, 이거는 주민들이